저는 오늘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 정당으로 국민께 고발합니다. 어제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21대 국회 개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87년 체제 이후 국회는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했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선배들이 애써 쌓아온 의회주의 관행과 전통을 파괴했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했습니다. 2022년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민주당의 의회주의 파괴 DNA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서 사법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든 행안부 장관이든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장관은 해임 건의안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 9개월간 국정과제 발의 법안이 276건 중 219건이 국회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걸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 불복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뜻을 무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여한 주권적 위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불복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상적 작동을 허물어뜨리겠다는 반헌법적 도발입니다. 민주당은 4.7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3차례 모두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지 아무런 반성이 없습니다. 경고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헌정 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되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잔재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마저 이재명 방탄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하여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김명수 사법부의 검수완박 시즌2입니다. 즉각 중단할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촉구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심사 단계에서 법원이 피의자를 신문한다면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게 되고 도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 비밀이 지켜질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 개정을 통해 슬그머니 도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형사소송 규칙 개정은 민주당의 청부입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부를 마비시키면서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것에도 모자라 한 발 더 나아가 사법부가 압수수색 전 피의자 신문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2월 10일 오전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합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담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발언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님, 자꾸 특권을 너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조사에 잘 응하셔서 성실히 받으시고 재판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의 자유연대의 희망을 전달하겠습니다. 대지진으로 고통받고 있을 튀르키예, 시리아 양국 국민께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사망자가 이미 1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추위와 악천후로 인해 구호 작업이 더뎌지고 있어서 인명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건물 잔해에 깔려 숨진 딸의 손을 잡고 망연자실 앉아있는 아버지의 사진에 전 세계가 울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입니다. 튀르키예는 6.25 전쟁 당시 군인 14,936명을 한국에 파병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은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과거의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나라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아픔을 겪고 있는 피로 맺은 현재국을 도와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인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한 구조인력 급파, 긴급 의약품을 지원을 신속히 추진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 인력을 118명 급파하였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파견한 긴급 구호대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 당도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전당원 모금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을 튀르키예 형제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자유연대의 희망을 전달하겠습니다. 튀르키예의 지진 피해가 너무 엄청나서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피로써 우리를 도운 튀르키예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나서서 좀 더 따뜻한 온정을 내고 돕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고 탄핵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을 변경까지 해가면서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의회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법에 따른 탄핵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권에 선들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동안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든 새 정부의 흠집을 내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일 중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조장하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을 뿐만 아니라 검수완박법은 민생범죄 수사 지연과 중요 사건 수사 방해로 이어졌습니다. 이러라고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다수 의석을 준 것은 아닙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민주당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의 명분 없는 분에 넘치는 의석의 힘자랑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말에 이르러서도 정말 가지가지 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을 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장이 후보 제시권을 폐지함으로써 대법관 추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추천위의 특정 후보를 지목해서 본인의 의중을 전달해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공정한 채 하면서 뒤로는 우리법연구회와 같이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자리 챙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의와 공정을 상징하는 대법원장이 걸핏하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이런 사법부입니다. 위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폭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에 또 하나의 거짓말을 더했습니다.
사법부 최고수장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가 높아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우고 싶은 심정입니다. 민노총이 5월과 7월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2번의 총파업으로 직접 피해 규모가 5조 8천억에 달한다는 추계가 있고 그로 인한 경제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쟁 성장률이 연초부터 하향 조정되었고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더 큰 총파업을 일으켜서 생산과 물류를 멈추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해 행위입니다.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노조가 한미관계, 남북관계까지 개입을 하고 이제는 반정부 투쟁에 앞장서겠다고까지 합니다. 노조가 노동자의 복리에는 관심이 없고 반정부 투쟁에만 앞장서고 있는 꼴입니다. 더욱이 불법을 함부로 저지르고 폭력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 추쟁 조직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노동자도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매우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되는데 설득력 없고 명분도 없는 총파업을 2차례나 하겠다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가 같이 죽자는 말과 다름 아닙니다. 민주노총이 그 이름에 민주라는 말이 있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특권과 과격을 내려놓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함께 참여해서 정부와 함께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고 민주노총과 노동자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헌정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에 의해서 헌정사상 75년 만에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적법한 탄핵소추 사유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고 의회 방탄을 실현하기 위한 정쟁의 목적으로만 거대 다수의 완력을 남용해 헌정 역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하지만 중앙과 지방정부 운영의 중추이자 재난안전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직을 일시에 공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 예정된 순서대로 표결할 경우 이탈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다수의 힘으로 의사 일정까지 변경해 탄핵 소추안을 의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행보에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이재명 방탄을 위한 다수의 폭고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래놓고 대통령과 정부에게 열린 입이라고 아무 얘기나 짓거리지 말라는 막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단점인 다수결의 피해가 무엇인지를 역사와 국민 앞에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의 의회 폭거의 증인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이 주신 국회 다수 권력을 어떻게 함부로 다루고 악용했는지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기억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우 도매 가격이 작년 11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국 8만 8천 한우 농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우 중소농들은 생산비도 상대적으로 높아 경영비도 건지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가격은 하락폭이 크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한우 가격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한우 농가의 어려운 극복을 위해 정부의 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초가 생산되는 한우고기 2만 4천 톤을 추가 소비할 수 있도록 대규모 할인 행사, 대형 수유처 발굴 등 대대적인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군급식, 단체 급식 등에 대한 한우 고기가 사용되고 소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재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을 당부를 했습니다. 한우 수출 확대를 통한 신규 소비 여력 확보를 비롯하여 사료비 등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요청을 했습니다. 암소 감축을 통해 현재의 수급 불균형 상태를 개선을 하고 중장기적인 수급 조절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대책과 함께 도매 가격이 소비자에게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농협마트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도 적극적으로 한우 가격 안정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도 지난 8일 농협사료 가격을 평균 4.8% 인하를 발표하는 등 농가 고통 분담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늦지 않도록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필요한 법적, 재정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